노트에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D 플러스 1, 이제 추석에 대한 이슈는 끝났다. 추석에 대한 이슈는 끝났고,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뭐, 선물도 약간, 뭐, 주고받고, 채팅창을 잠시 꺼볼게요. 네, 채팅창을 끄고, 여기서 주고받고 이제 하면서, 뭐, 여기에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간 여기는 지수가 조금 중요합니다. 지수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이거든요. 네, 월요일, 화요일장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하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봉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빼도 된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은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뭐 사과에 대한 답신을 보냈잖아요. 그게 선반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봐요. 네,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추석 리스크에 대한 선반영이, 그, 하락에 대한 선반영은 끝났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떤 짓을 할 그 리스크는 해소가 저는 되었다라고 봐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북한 돌발 행동에 대한 리스크는 이번 그 서신으로 인해서 많이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봐서 월요일은 양봉 턴어라운드. 그래서 제 입장은 뭐냐면 뭐 추석 끝나고 매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추석이 끝나기 전에 뭐 묻어놓고 가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량 손절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바꿔도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돈을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끼리 이제 신호를 하면 가드를 올려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그 카페에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가드를 올려라 라면 이제 보수적으로 매매해라 이렇게 좀 신호를 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펀치를 날릴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 네, 첫 번째 메시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올려라. 네, 두 번째, 맞고 가는 각오를 할 장은 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좀 베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버스를 베팅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굳이. 솔직히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알려드린 것, 그것을 흡수하고 실천을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그리고 플러스에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거 안 내릴 것 같은데 라는 시기가 지수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포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 네, 그렇죠. 좀 신기했죠? 너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신기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이 뭐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라이브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지수를 대입한 이후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그 피부로 와닿아야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소름 끼쳤다.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적절하게 방어를 했을까?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3월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소 관련주는 올해 유망산업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 매매 못 하시다가 또 이런 위치에 매매 잠시 들어왔다가 조정 나오면 손절하고. 이게 뭡니까? 조 바이든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나이. 그러니까 이 피 색깔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오바마 정부가 썼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줬으면 민주당에 없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한성기업을 제가 그 예전부터 좀 강조를 했잖아요. 뭐 이런 시기부터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테마가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모 화학, 2차전지 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세 좋아요. 추세는 좋아 보입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뭐 뚫을 거 다 뚫었고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겠네요.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바로 무너지지 않은 점, 인포테인먼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엮여 있죠. 네. 그 전에는 좀 안 좋게 봤는데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고 여기 두 개의 모습을 보고 긍정적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종목들이 이제 더 오를 여지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싹 차트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수익을 낼 구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까? 뭐 추세에 대한 타이밍이나 추세에 대한 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봉,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뉴스가 처음에 났었거든요. 이게 뉴스가 어떻게 났었냐면 상한가 잔량에 상한가 딱 가격대 이게 거래량이 지금 1800만 주가 터졌거든요. 이 1분봉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봉이 웬만해서 여기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먹은 물량이 어떤 놈인가에 따라서 세력의 그 포지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이때 딱 변곡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슈 생기니까 6% 올랐고 10몇 % 올랐네요. 테마가 바뀌고 주도주가 바뀔 때는 사실상 급락이 한 번 나와요. 네, 이게 통계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듣는다기보다 좀 편안하게 듣다가 이제 본인이 한번 머리가 뻥 하고 딱 터지는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 이제 그때가 한번 주식 실력이 확 늘어나는 시기일 거예요. 딱 소름이 돋으면서 우와 얘네들이 이렇게 운전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가 펑 하고 터지는 날이 있어요. 위인전 있죠. 가장 쉽게 그 문법이나 뭐 그런 독해 문장들이 이어져 있는 위인전 한 페이지를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읽는 학원이 있었어요. 네,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었냐면 이 학원의 가르치는 목적은 그 위인전의 그 아주 기본적인 동화 정도 내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이나 요즘에 뭐 있습니까? 헬렌 켈러 이런 거,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한 페이지를 한 1시간, 2시간 동안 그대로 읽어요. 독해하듯이.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 명사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 투부정사는 어떤 거고 뭐 문법이 틀렸니 안 틀렸니 이렇게 우리가 딱 그 어떤 시험지, 토익 시험지를 딱 마주쳤을 때 그렇게 헷갈리는, 그렇게 이제 필터링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영어가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가. 그러면 이 자체가 이거 조금 이상한 모양인데? 문법이 이상하게 틀린데?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때. 그때 조금 내가 뭐 강의에 약간 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무조건 뭐 암기식으로 뭐 우리가 그 문법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도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나가가지고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방향이 정말 신선하겠구나. 아마 그쪽에서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영감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뭐 종목이야 당연히 외우죠. 뭐 우리 영어 할 때 뭐 알파벳 외우고 뭐 외우고 뭐 문법 외우고 뭐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에 익힌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이죠.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정태주는 사업의 목적성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책주는 사업의 그 목적과 부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복습하고 지나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태주는 사업의 목적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로 가는 겁니까? 회사의 대표 사회이사, 뭐 사내이사, 뭐 이 정도로 구분되겠죠. 그리고 대주주와 뭐 정태주의 그런 인맥 관계가 있는 것, 뭐 학연, 지연, 혈연이든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이렇게 엮여서 세력들이, 뭐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세력들이 작업을 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주식은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다라는 뜻은 미래 가치에 대한 예상을 하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실체를 근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정태주 특강
그러니까 풀패키지 강의에서 연동된 그런 뭐 여러 가지 특강을 제가 30 몇 가지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정태주 특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태주는 이제 그 인맥주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고, 정책주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린 뉴딜, 네 맞습니다. 그린 뉴딜, 또 뭐 저출산, 이재명이나 아니면 뭐 이낙연이나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대선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 뉴딜을 밀어붙이고 있는 밀고 있는 정책이 어디 쪽입니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선이라는 것은 워낙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여당으로 지금 이어질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린 뉴딜을 또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그 정책주랑 인맥주랑 이제 그 우리가 중복해서 볼 수 있는 거지만, 뭐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서 뭐 풍력주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다시 이분이 하신 것처럼 지금 깔끔하잖아요. 주림84님이 하신 거. 자, 확대를 조금 시켜드릴까요? 네. 보시면 여기에 쫙 첫 번째, 기술적 반등에 낚이지 마라. 그리고 연속 상승이 이번 주 나와도 전혀 아쉬울 게 없다. 지금까지 했던 말이 맞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 그리고 오히려 낙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테마주 매매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배우시다가도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게 맞을까?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꼭지와 꼭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보이는 꼭지와 꼭지는 다 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막히는 건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은, 자, 여러분들이